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일요일 무비 랭킹쇼. 오늘은요, 납치와 감금에 관련된 정말 히트 영화. 이 영화 설마 아직도 안 보신 거 아니죠? 5위를 소개합니다. 자, 이해해요.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3096일이라는 영화입니다. 벌써 포스터도 굉장히 강력하죠? 나는 3096일 동안 완전 그의 소유물이었다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인데요. 저 이 영화 봤어요. 그랬구나. 자,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먼저 이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서는요, 스키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발에 굉장히 마른 체격의 여성이 약간 좀 소심한 표정으로 스키를 막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녀 옆에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버려요. 그는요, 마치 다정한 연인인 것처럼 그녀를 스키장에 있는 화장실까지 직접 에스코트를 해줘요. 그리고 그녀는 화장실에 있는 스키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오고 손을 막 이렇게 씻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다른 여자가 한 명 있네요. 그 여자가 손을 씻다 갑자기 그 여자를 딱 보더니, 저는 납치당했어요. 제 이름은 나타샤 캄프시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는 뭐야, 이상해 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죠. 1998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던 10살짜리 나타샤가요. 이게 나타샤의 사진인데요. 등굣길에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당해서요, 지하에 1.5평의 작은 방에 갇혀서 살게 되죠. 범인은 누구예요? 범인은 한 남자예요. 이웃에 살고 있던 한 남자입니다. 자, 나타샤는 도대체 자기가 왜,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라는 나이고요. 자기가 왜 납치를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방에 이렇게 전화선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남자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Obey me, obey me, obey me, obey me.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계속 얘기해요. Obey me, obey me.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Obey me라는 건 나에게 복종해라는 뜻이에요. Obey me, obey me. 계속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좀 통통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실제로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단발머리, 금발에 좀 통통한 얼굴. 근데 애를 굶겨요. 그래서 얘가 막, 밥 좀 주라고, 제발 밥 좀 주라고. 꺼내달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했는데 안 하니까. 밥 좀 주라고, 밥 좀 주라고. 그런데 애한테 밥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고 굶김으로써 그 여자를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군지 정말 절대 몰라요. 그렇게 기아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점점 그의 소유물이 돼갑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려요. 영화는 어렸을 때의 나타샤가 한 1년 정도 이제 점점 이 방에서 적응해가고 사는 거야. 자기 혼자 선생님 놀이도 하고 엄마 놀이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범인은 나타샤에게 매일 밥을 넣어주고 나타샤에게 머리를 감겨주고 나타샤를 거의 기르다시피 하죠. 물론 그러면서 구타도 계속되고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생리를 시작해요. 10살 때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 둘의 관계는요, 물론 그녀를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기만 했지만 그녀가 점점 여성으로 자라나면서 그녀를 이제 손을 묶어놓고 침대방에 같이 재우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타샤에게 그 남자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 실제로 그 연기를 한 배우가 여기 있는데요. 이 배우는요, 이 연기의 역할을 위해 실제로 38kg까지 감량을 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보면 삐쩍 마른 여자로 나와요. 왜냐? 영화를 정확하게 소화해내기 위해서요. 뼈다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녀가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게 되면서 자기가 대화할 사람이라고는 이 남자,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이라고는 이 남자, 자기한테 심심한 자기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남자도 이 남자,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이 남자, 생일을 같이 축하해주고 밥을 먹는 모든 자기 일상의 생활이 이 남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싫지. 자기를 납치해왔는데 좋겠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밑에서 복종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가신 지나다 보니까 그의 철저한 감시 속에 조금씩 밖에 나가는 게 허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원에 나가요. 밤에. 이 남자 집에도 정원이 있잖아요. 밤에 정원에 나가는 게 허락돼요. 이 여자가 너무 오래간만에 바깥 세상을 보니까 막 놀라요. 그러다 다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를 또 막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차에 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가능해져요. 하지만 철저하게 그 남자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첫 장면에 스키장도 같이 가게 되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8년 동안 그녀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녀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납치되었던 그대로 의상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중간중간 사다주는 장난감들이나 선물들도 방에다 다 데리고 있었고, 이게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2층 침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방에 감춰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실제 외부 모습은 어땠느냐? 지하 차고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실제 집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시잖아요. 똑같이 재현해놨어요. 영화 안에 똑같이 재현을 해놔서 정말 이 남자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문 밖에다가 싱크대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싱크대야. 그런데 싱크대를 열고 그 안에 비밀 통로가 있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요. 자, 그러면 범인은 실제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짜증나죠? 얼굴만 봐도 짜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볼프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녀를 8년 동안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었던 범인이죠. 그런데요, 8년 뒤 어느 날 이제 범인이 거의 이 여자를 그냥 데리고 와이프처럼, 딸처럼, 나이는 딸과 아버지의 나이지만 와이프처럼, 여자친구처럼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둘이 차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여자가 딱 봤는데 차고 문이 좀 열린 거예요. 그녀는 과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 여자가 실제로 그 당시에 납치되고 감금됐었던 나타샤 컴푸샤라는 여자입니다. The search for the 10-year-old schoolgirl Natasha Kampusch has lasted a week. The police still have no idea of her whereabouts. Mommy? Am I gonna have to stay here? Are you being good? Obey me. Please! Obey me. I wanna go home. Obey me! I am obeying you. Don't even think about it. Let me go. Never. Then one of us has to die.
You're just as tied to me as I am to you. 영화 3096일이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을 했어요. 이게 개봉을 막 한 영화가 아니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다른 영화랑. 201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고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나타샤고요. 나타샤를 납치했던 볼프강이라는 남자죠. 영화 내용은 실화를 굉장히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걸 이제 나타샤가 여기에 탈출을 성공을 해서 3096이라는 소설을 만들었어요. 얘가. 그래서 그 소설을 기본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10살의 통통한 체격이었어요. 나타샤는요. 통통한 체격이어서 얘가 48kg이었거든요. 그런데 45kg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8년 후에 찾아졌을 때 48kg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는 성장을 하는데 엄청 굶겨가지고 8년 전하고 몸무게가 3kg밖에 차이가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남자는 납치 계획을 그냥 납치한 거냐? 아니에요. 이 여자애를 발견하고 웃음이 너무 예뻐서 이 여자애를 납치하겠다고 생각하고 9개월 동안 무려 9개월 동안 자기 집 지하실을 다 개조해서 치밀하게 납치 계획을 세웠던 거죠. 나타샤는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요. 이 범인은요, 나타샤에게 너네 부모님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니네 부모님이 돈 없다고 안 줬다. 니네 부모님은 너 찾지 않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넌 그냥 여기 사는 게 나아! 라고 강요를 했고요. 1년 6개월 정도 데리고 있는 후부터는 나타샤한테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때 이후로 나타샤가 아니라 비비안느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어떻게 어린 나이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인간이 아닌 경우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죠. 이거 거의 토미급인데요. 오늘 토미급이었나요? 근데 영화로 이제 실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영화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영화 갈게요. 다음 영화는 룸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보고 싶었어요. 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하셨고 정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영화는 다 네이버에서 평점이 좋아요. 그 어떤 영화조차 놓칠 만한 게 없어요. 정말로. 자, 이 영화 이게 개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영화인데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개봉하는 거 봤었는데 2016년 3월 3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엄마는요. 7년 전 한 남자에게 납치돼서 작은 방에 갇히게 돼요. 당시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되고 조그만한 방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작은 방에 갇혀서 살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지만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어째 자기 자식이잖아. 이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갇혀서 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둘 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 닉이라는, 얘는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닉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이 둘은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작은 방에서 둘이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안에서 정말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서 둘이 장난도 치고 먹을 것도 해먹고 같이 껴안고 자고, 정말 영화 첫 장면에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그냥 좀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작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집 안에, 조그만 집 안에 화장실 옆에 부엌 옆에 욕조 옆에 옷장 옆에 침대까지 정말 조그만 방에서 둘이 오순도순 살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이 둘이 이제 사는 모습이 되게 알콩달콩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슬프게로만 느껴지진 않아요. 그 전에 영화들은 이제 이전에 3096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스릴러인데 사실 이 영화는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드라마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영화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 잭은 이 집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보는 바깥 세상은 오직 TV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엄마는 항상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얘는 바깥 세상을 믿지 않아요. 엄마! 우리가 보는 바깥 세상 저 TV인 거야. 엄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엄마는 바깥 세상을 알잖아. 근데 애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다가 애가 이제 5번째 생일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 더 탈출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 거죠. 바깥 세상을 한 번 못 본 내 자식을 탈출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을 결심하냐면 애가 아프다고 처음에 그래요. 근데 애가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밖에 데려가 주지 않아. 그래서 애가 죽었다고 여기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애한테 죽은 연습을 시켜요. 너 절대로 내가 너를 보자기에 쌀 건데 아저씨가 너를 들어 올렸을 때 절대 몸을 움직이면 안 돼. 이러면서 죽은 채 연습하는 걸 애한테 시켜요. 그리고 닉 아저씨가 들어왔죠. 그리고 닉 아저씨한테 애가 죽었다고,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아니 최소한 묻어야 된다고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사실 이야기는 탈출 이야기가 주가 아니에요. 이 둘이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가 상당히 전개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울게 하는 영화라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혹시 토요 미스테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 얼굴 눈에 좀 익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이거 다뤘잖아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 이거 다뤘어요. 이 사건은 요제프 프리츠 사건이라고 제가 토요 미스테리 가족 감금 사건에서 다뤘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던 그 청소년이었던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딸을 감금해요. 지하에다가. 그리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자식을 키워오다가 어느 날 이 자식을 무조건 탈출시켜야겠다라는 하나의 그 신념으로 애를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통해서 탈출을 신고하거든요. 자신의 친아빠요? 네, 친아빠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사건은 여러분 디바 제시카의 가족 감금 사건 검색하시면 요제프 프리츠 사건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딸을 성폭해왔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자, 영화 제가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Wiggle out, jump, run, somebody. I'm scared. I know. I'm gonna be there in your head talking to you the whole time. Truck. Wiggle out. Jump when the truck slows down. Run. Somebody. You alright? Jack, listen to me. This is our chance. Thank you for letting us do this interview. We're grateful to hear your story. Thank you to everyone who sent their good thoughts and their prayers. For 5 years, you made life in that small room, that prison, as nurturing and normal as you could. You're so old now. You are so old now. Yep. Hey, do you know what we're gonna do today? What? We are going to bake a birthday cake. You chose to tell Jack that room was the whole world, that there was nothing else. Good morning, lamp. Good morning, plant. Good morning, sink. I wanted him to feel safe and that it was a great place for him to live. Did you ever think you would be free? I hoped. Hello, Jack. Thanks for saving our little girl. Are we in another planet? Mm-mm. Same one, just a different spot. I've been in the world 37 hours. That's us. I've seen windows and hundreds of cars and birds and grandma and grandpa. Jack, someone here would like to meet you. Will he find us? No.
he will never find us. Everyone keeps asking, are we okay? You have no idea what's going on in my head. Yeah, well, try me. And every time you look at me. 여기까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납치 감금 영화를 공포 스릴러로만 만들어내지 않고 이렇게 휴먼 드라마로 만들어냈다는 거에 조금 놀랐고요.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처음 이제 보고 나서요. 그 영어를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엄마와 이렇게 애가 있잖아. 나는 계속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가 되게 딸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애 아빠가, 그러니까 애 아빠지 납치범이 집에 들어오면 그는 자고 있어 이래요. He's sleeping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야 번역이 잘못됐나? 뭐 he's sleeping? 왜 이러지? 계속 him, he 그래요. 그런데 이게 딸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엄마가 원래는 딸인데 아빠가 또 못된 짓을 할까봐 아들이라고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얘가 너무 오래 갇혀있어서 머리를 못 자른 거예요. 얘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자, 이 영화는 지난달에 개봉한 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무섭진 않아요. 자, 이제 제가 3위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납치 감금 영화 3위는요, 바로 체인드입니다. 아홉 살의 어린 소녀 팀이요, 우연히 엄마와 택시를 탔다가 그 택시 기사한테 납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그런 납치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화에서 택시를 타요. 엄마랑 어딜 가고 있었어. 그런데 택시 기사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러냐고 여기 우리가 가는 데 아니라고. 근데 택시 기사의 차는 잠겨져 있고 아주 먼 외딴 곳에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고의 안에다 택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집 안으로 끌고 들이고 가요. 8살짜리 꼬마 아이도 엄마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9살짜리죠. 아들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엄마를 살해해요.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러면 그 꼬마는요? 그 꼬마 팀에게는 rabbit, 토끼란 뜻이죠. rabbit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안에 감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살인자,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택시기사예요. 근데 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빈번하게 자기가 납치한 여자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죽여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감금되어 있던 꼬마 아이 레빗은 무엇을 해야 되냐? 살해 현장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운전면허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피해자들의 실종 기사가 나오면 그걸 마치 명예의 훈장처럼 스크랩해서 아저씨에게 갖다 줘야 합니다. 자, 살인자가 이 아이를 이제 꼬마 아이를 거의 자기 집에 하인처럼 부려요.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말했냐면 무조건 살인 현장을 청소해요. TV를 볼 수 없어요. 아저씨는 택시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이러고 맨날 TV를 봐요. 근데 TV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위해 밥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아저씨가 벨소리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올 때 삐 벨소리가 나요. 이 벨소리가 나면 누군가 여자를 납치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초 안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첫 장면에 이 아이가 삐 소리가 나면 10, 9, 7, 6 하면서 10초 안에 막아서 문을 탁탁탁탁탁 열어줘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살아있는 여자를 막 발버둥치고 놔달라고 살려달라고 발버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오는 스크랩을 하나씩 그러니까 신문을 가지고 오면 애가 스크랩을 해서 잘라놔요. 그리고 죽은 여자의 소지품들을 다 분리해서 정리해두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저씨의 집 지하에는요, 이 시체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체들을 다 묻어야 돼요. 자기 엄마는 아저씨가 묻었고요. 살인룸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시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 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레빗이라는 애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위 집 문에 이렇게 창문이 나 있어요.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탈출해서 딱 봤다? 허허 벌판이야. 허허 벌판은 집 하나 댕그라니 있어요. 차 없이 갈 수 없어요. 애가 뛰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완전 허허 벌판 집 하나 땅 있으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얘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견하냐? 아저씨는 그를 체인으로 발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체인드예요. 체인에 묶여있다라는 뜻이 되죠. 아이는 이렇게 이 집에서 감금당한 채 한쪽 발은 체인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아저씨의 노예 노릇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맨날 와가지고 반복적으로 살인을 해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살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말도 안 되죠. 살인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죽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좀 자라면서 의학 서적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준다 하면서 의학 서적을 갖다 주고 아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와, 뭐죠 이게? 의학 서적을 막 마스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이 포스터에 보이는 것처럼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는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최소 10년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여전히 아저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얘가 자신의 마치 이 사이코패스 아저씨가 무슨 제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졸업장 사진을 가져오더니 골라. 뭘 고르라는 거냐? 네가 죽일 여자를 고르래요. 네가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죽일 여자 내가 하나 데려올게. 골라. 그러니까 얘가 안 고른다 그래요. 골라. 넌 나한테 여태까지 교육받은 게 있잖아. 너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강요로 막 어떤 사람을 그냥 집게 돼요. 아저씨가 자기의 뒤를 이은 첫 번째 살인을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죠.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살인자가 되어야 돼. 살인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제물로 한 명의 여대생이 이 집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아저씨는 왜 사이코패스가 됐느냐가 영화 중간에 잠깐 나와요. 아저씨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아저씨가 꿈을 꿔요.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 형제가 있어요. 큰형과 작은형이 있어요. 둘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막 폭행을 당한 거야. 근데 아빠가 완전 또 사이코패스야. 야, 니들 집 나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지 알아?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뭘 시키냐면 큰아들한테 엄마와 성행위를 하도록 시켜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걸 다 목격하게 돼요. 큰아들이 어마어마한 성적 수치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아들이 성행위를 하는 걸 아빠도 보고 작은 아들도 온 가족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 개막장이에요, 개막장.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히 그에게는 충격이 되겠죠. 당연히 충격이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처음엔 애가 불쌍하니까 막 저 미친 아빠 때문에 자기 애가 막 자기한테 이런 걸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막 하다가 애를 딱 밀쳐내요. 근데 그 장면이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한테 팍 밀쳐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창녀야! 라는 생각으로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대생이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이 영화에는 영화 마지막 1분 동안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쉬. 반전. 영화 끝까지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있어요.
영화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갑니다. Hey, hon, it's us. We are in a cab and we're on the way home. Love you. Excuse me, that was our exit? Mom? I've got a child back here and you're beginning to scare the bejesus out of me. You will have one job. You do what I say. You clean up my house. You only eat what I have left in my plate. This is your world. From now on, it is only me, you, and them. You will serve me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s your name? Rabbit. How long have you been here? Since I was 9. 여기까지.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 막판에 이렇게 돼요. 저 오늘 이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됐어요. 쉿! 아무도 얘기해주지 마. 강퇴할 거야. 난 이 영화 다 봤어 오늘. 내가 오늘 나한테 말해준 영화 난 다 봤어. 쉿! 아무도 얘기하지 마.